네, 수자원공사의 자원관리 능력 샘플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4번은요. 다음은 각 업종에 따른 지구별 기초수익과 인접지구 업종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자료 참고하여 물으면 답하라. 이렇게 좀 기초 경우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여기다 적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다 나오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이게 다 안 나오네 어차피. 3번까지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접해 있으면 곱하기 2, 얘와 얘가 접해 있으면 곱하기 0.2 이렇게 접해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접해 있으면 4배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접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경우엔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접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식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게 쉬운 문제죠, 사실은. 그러면 얘 검은 거는 30, 그 다음에 하얀 거 20, 20인데 검은 것과 하얀 게 하면 얘는 20이죠. 50에다가 50이에요. 50에다가 2 그 상태니까 0.2가 더해지고요. 얘와 20, 20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그 동일한 업종이 인정한 환경에 시너지 효과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0, 20 해서 40. 그러니까 50이니까 10 해서 여기 10, 40이니까 50억 원. 간단하죠. 새로 개발되는 지형의 업종 지구 계획이 다음과 같다 할 때 기대 총수익. 자, 그러면 여기도 얘가 10, 하얀 게 20, 검은 게 30. 그러면 하나, 둘 마주치니까요. 얘랑 마주치면 30인데 30에다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시너지가 제일 좋죠. 3배가 나고요. 더하기 얘와 얘는 50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곱하기 0.2에서 더 갉아먹게 되네요. 339, 90에 10이니까 100억 원. 정답은 2번. 간단하죠? 네. 3번. 새로 개발되는 지역 업종 지구에 다음과 같다 할 때 기대는 총수익. 자, 얘도 보시면 그래서 하얀 거 20, 그 다음에 사선 10, 그 다음에 다시 하얀 거 20, 검은 거 30인데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랑 붙여보면 30, 처음에 얘부터 붙여요. 30인데 저렇게 됐을 때는 곱하기 3, 3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으면 30인데 역시 3배가 나죠. 어우, 좋네요. 이렇게 붙으면 50인데 근데 이렇게 붙었을 때는 오히려 곱하기 0.2에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붙는데 쟤도 그렇죠. 곱하기 더하기 50해서 곱하기 0.2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90에 90 더하기 9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자 합치면 200억 원. 그래서 정답은 3이에요. 됐죠? 네. 4번도 한 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총 수익이 190억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표시된 지역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하는가? 아마 저 사선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곱하기 세우기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 검은 것이 30, 그 다음에 하얀 게 20, 그 다음에 얘가 10, 그리고 얘가 모르는 거죠. 자, 30과 20은 50 곱하기, 근데 검은 것과 하얀 거가 만나니까 지금 0.2에서 얘가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선과 저게 만나면, 그 하얀 거와 사선이 만나면 얘가 합치면 30인데, 근데 제가 3배잖아요. 그러니까 339에서 90. 자, 이게 지금 그 100이에요. 근데 190이 되려면, 그러니까 얘랑 뭐가 맞아야 되느냐?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90이 들어올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시 여기 하얀 게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하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상업? 그쵸? 예, 정답은 그래서 2번 상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5에서 6번. H는 사내 행사에서 입을 단체 티셔츠 주문을 맡게 되었다. 제시된 표를 바탕으로 이어진 문을 답해라. 라운드 후드티, 라운드 맨투맨. 골치 아프겠다. 네. 자, 티셔츠 구매 시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사용할 때 티셔츠 구매에 사용되는 총 금액은 뭐하러 해요? 그 사전 투표도 선호도 투표가 뭐하러 해요? 예. 근데 어쨌든 티셔츠 구매에 사용되는 총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는데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싼 게 뭐냐를 찾는 거죠. 라운드 반팔이 기본가 3,000원으로 제일 싸요. 그렇죠? 저걸 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투표자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6, 14, 30에 40에다가 8, 9니까 그러니까 30에 40명 40명에 9에다 8이니까 17 해서
57명. 그쵸? 57명이 되겠고요. 여기서 110%, 총합의 110%니까 곱하기 11 해가지고 1.1인 거죠. 예, 해가지고 보니까 얘가 63명 분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네, 투표 총합의 10%로 하는 거니까 110%니까. 자, 그러니까 63명 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63명 분에서 얘가 지금 기본가가 3,000원이니까 그냥 하면은 3,000원 곱하기 63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60장 이상 주문 시 3장 무료. 그러니까 63에서 얘는 괜찮아요. 얘는 주문 안 해도요. 60장만 주문해도 3장이 공짜로 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60장을 주문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50장 이상 주문 시 총액의 10% 할인이 되는 거니까 60장 이상 주문했을 때 얘가 18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3,000원이니까. 근데 여기서 18,000원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10%를 빼주니까 얘가 162,000원이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저게 이제 최소로 하면은 저 정도 돈이면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행사당의 날짜를 고려하여 기모를 추가한 셔츠를 주문해야 한다. H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티셔츠를 구매하려 할 때 티셔츠 구매에 사용되는 총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티셔츠는요. 여기 보면 얘죠, 얘. 얘가 뭐냐? 후드티, 긴팔,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근데 기모 추가는 다행히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해야 되는데 얘를 또 몇 장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그럼 7,000원이 된 거죠. 7,000원인데 지금 이 수대로 하니까 60 하고요. 3명은 공짜로 오고요. 그 다음에 42만 원 나오는데 42만 원에서 10% 할인 42,000원 들어가니까 그럼 얘가 37만 8천원으로 가능하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6번에 4번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반팔과 후드티가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잘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과 해가지고 크게 할 거 아니면 이게 과 사내행사구나. 무슨 회사 이렇게 크게 할 거면 반팔티 해서요. 그 집에서 입을 때 쓰고요. 아니면 좀 세련되게 할 거면 후드티를 해가지고 오래 입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 7에서 8번. 그 회사 이름이 작게 들어가야지 세련된 거죠. 회사 이름이 크게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세련된 거고요. 네. 7에서 8번. 아래 보기는 가나다라 마 5사람 사이의 연락처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기를 참고해 물으며 답해라. 나가 다음과 같은 수신자를 거쳐 나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전달이 가능한 경우는 나가다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에서 가, 송신자가 나고요. 가가 갈 수 있죠. 지금 수신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가가 다한테 줄 수 있냐?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가 나한테 줄 수 있냐? 다가 나한테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신이 쭉 이어져요. 1번은 가능하고요. 나가 마라. 나가 가한테 줄 수 있고요. 가가 마한테 줄 수가 없죠. 여기 표시가 없으니까. 그 얘는 안 돼요. 가가 마한테 줄 수 없고요. 나에서 마 가능하고요. 마에서 가. 마에서 가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고요. 사실 1번 됐을 때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 다 풀어드려야 되니까 나마다다. 나에서 마 가능하고요. 마에서 다. 마에서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다가 전달한 정보가 가에게 최대한 빠르게 도착하기까지 거칠 수 있는 사람을 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다가 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에 가진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다가 나한테 전달을 하면 나는 가한테 전달할 수 있죠. 그죠? 네, 다가 나한테 전달하면 나는 가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라는요, 다가 라한테 전달하잖아요. 다가 라한테 전달할 수 있죠. 근데 라가 또 가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가능해요. 나라. 그러니까 지금 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최종이 나나 라가 돼야 돼요. 다른 애들은 전달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얘가 가랑 얘가 연결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3번. 나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9에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제시사항을 보고 이어진 질문 답해라. 자, A시급료 기업 직영점에 점정이 된 B는요, 새로운 알바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6,000원인데 이거 정말 큰일 나죠. 고소당할 일이고요. 요즘에 7,000원이 넘고 이제 곧 10,000원으로 가고 있는데 저러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시급을 저렇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대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면 B점장은 효율적인 직원 관리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소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월수금, 화목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하면은 인원들이 많아지니까 이왕이면 월화수목금 일하는 애들을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들 지원했으니까. 근데 보면 아침부터 하는 애는 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4시부터 이어서 얘랑 연결시키든가 얘랑 연결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송민국과 현명한 중에서는 우대 조건이 얘가 해당하니까 강한결과 송민국이 그 최종 채용 인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채용에 포함될 지원자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송민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10번 직원 채용 후 한 달 뒤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어 그 시간대에 일할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되었다. 이게요. 문제가 이런 흐름이나 보통의 문제들을 보면요. 자, 9번이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결이란 말을 안 쓰는 거죠. 강한결과 송민국이 되었는데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결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그렇게 좋게 딱 아주 깔끔한 문제는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봤을 때 직원 채용 한 달 뒤니까 누가 채용되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오전에 할 만한 게 얘라고 했을 때 얘가 그만두면 얘, 제가 그만두면 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식으로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보통 이런 문제 흐름에선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하다가 9번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선 그렇게 깔끔하게 지시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결이 그만둔 거죠.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일했던 강한결이 그만두니까 그러면 얘가 월화수목금 오전 8시를 커버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8시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8시 좀 깨끗하게 할까? 얘네가 이제 8시 커버하고요. 얘가 8시를 커버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화목은 금날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날에 김새별 아니면 금날에 이초롱.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월수금 화목이랑 연결돼야 되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 중에 김새별이 우대 조건이 있으니까 금나래와 김새별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9번 문제와 연결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이걸 조합해보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9번과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도 정답은 2번이거든요.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특별히 여러분한테 이런 샘플 문제를 하겠다라고 제시한 거는 아주 좋은 일이죠. 고무적인 일인데요. 막상 살펴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실전에서 나오게 되면 약간 문제의 여지가 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좀 약간 애매하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를 낼 때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약간 사람들이 해석의 여지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 PSAT는 그런 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다가 이런 문제를 보면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형식의 문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클리어한 문제가 나오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힘을 들이고 그래야 될 것들이 어느 것이다. 이런 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요. 박수를 보내는 게 이렇게 샘플 문제를 줘서요. 그래도 딱 이렇게 엉뚱하게 공부 안 하고 이런 방향으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은 문제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비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실용형 제시문 읽기 위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리는 아주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산 자체는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이것들을 실용해서 더불어서 좀 적용하는 형태 아니면 수출이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소통했죠.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주로 이제 어떤 원리를 찾고 적용하는 형태, 기준을 파악하고 기준대로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형태, 그런 문제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자원관리에서는 실제로 어떤 조건을 주면 그걸 그냥 수행해가지고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해가지고 그 기준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거, 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공부하셔서 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드리는 시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한 번이나 더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이 점수가 되고요. 분명히 좀 다른 차별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시다가 모자라신 거 있으면 이시안닷컴에 오셔서 많이들 좀 강의를 보시고요.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